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펀드 매니저 분들은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라, 존버하라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장기 투자를 결정하고 주식을 사게 되면 대체로 주식은 단기적으로 오릅니다. 상승장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주가가 약간의 조정을 주게 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10만전자 가즈아를 외치며 버티십니다. 근데 어라 하는 순간이 분명 오게 되죠. 연일 하락을 하다가 약간 반등을 하게 되면 바닥을 찍고 다시 신고가를 향하여 달려가는구나 싶은데 신저점을 갱신하며 저희는 손절을 하거나 증권 앱을 지워버리죠.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어떤 종목이든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일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량주만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연 우량주는 진짜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아무 종목이나 장기 투자를 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에게는 성장 곡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업들도 빠져나갈 수 없이 모든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곡선이죠. 이 뜻은 모든 기업들에게는 주어진 수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성장 단계에 따라서 크게 초기, 중기, 말기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죠. 먼저 초기 단계 기업은 쿠팡과 같은 기업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투자자들이 접근을 합니다. 미래에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하는 게임에 더 가깝죠. 빠른 매출 성장을 위하여 벌어들인 돈 이상을 사업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주로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 예측과 적자라는 요소를 합하면 높은 주가 변동성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실제로 쿠팡의 매출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업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죠. 주가 역시 굉장히 스펙타클한데요. 얼마 전 상장 후 상장가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주가 변동성 역시 굉장히 높다는 점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죠. 중기 기업의 경우는 기업이 얼마나 더 클 수 있는지, 성장성과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는지, 수익성을 동시에 보기 시작합니다. 즉 매출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와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를 동시에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기 기업의 경우 주가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나름 꾸준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를 보면 나름 꾸준하게 크지 않은 변동성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매분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성장 곡선의 끝에 있는 후기 기업은 조금 특이합니다. 기업이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성장성에 대한 고려를 거의 안 하기 시작하거든요. 성장성보다는 기업이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수익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등 유지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배당을 준다거나 자사주 매입을 해줍니다. 후기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 역시 실적이 올랐기 때문이 아닌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코카콜라의 주가를 보면 10년간 60%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순이익을 보면 2012년도나 지금이나 엇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자사주 매입가 매년 꾸준하게 늘려주고 있는 배당금 덕분에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곡선에다가 그려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쿠팡은 빠르게 성장하는 초기 단계, 넷플릭스는 중기 단계, 코카콜라는 성장이 멈춘 후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장기 투자, 존버해도 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단계의 기대치에 충실한 기업을 사야 합니다. 초기 단계라면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중기 단계라면 성장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후기 단계라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단계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주가 폭락 및 장기적 하락이라는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성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진 스냅은 고점 대비 30% 하락이라는 엄청난 처벌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수익성과 성장성이 흔들릴 것 같으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기업 성장 곡선의 끝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GE만 보셔도 단순 장기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단기 하락으로 보이는 것이 장기 하락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계별 기대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은 장기 투자를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가정하에 저희 모두는 인덱스 수익률을 이기자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가지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할 바에는 그냥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후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 성장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 수익률이 10% 이상 나오기 정말 어렵거든요. 예시로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하셨을 경우의 수익률과 S&P 500을 보유하셨을 경우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S&P 500이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을 한눈에 알아채실 수 있죠. 결론은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과 중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적절하게 섞어서 보유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70% 정도,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30% 정도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죠. 하지만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는 특수한 목적이 있을 경우 후기 기업들을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모든 후기 기업들이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와 중기 기업의 경우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성장 여력을 항상 살펴보셔야 합니다. 반면에 후기 기업들의 경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죠. 먼저 성장 여력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카카오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카카오톡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카카오의 성장 여력은 한국인들의 인구수이죠. 현재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4,660만 명이고 한국의 인구는 5,120만 명이니 카카오톡의 성장 여력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은 초기, 중기 기업의 접근법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카카오는 다른 신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카카오톡으로만 보기엔 어렵겠죠. 환원 여력의 경우는 주주들에게 돈을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2020년도 순이익이 7.75빌리언 달러였고 주주들에게 돌려준 총 액수가 7.17빌리언 달러였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줬음을 알 수 있죠. 순이익과 환원을 해준 돈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순이익은 거의 늘지 않고 있고 배당금은 늘리고 있고 자사주 매입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의 대부분을 이미 주주들에게 환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코카콜라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분명하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성장하는 기업과 생존하는 기업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가 상승 없이 돈이 충분히 많은 기업들은 수십 년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IBM, GE, AT&T 등이 있겠죠. 문제는 저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없다면 이러한 생존만 하는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으며 투자를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1번 성장할 기업을 사시거나 2번 환원 여력이 남은 기업을 사시거나 3번 그냥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